안녕하세요. 이하이군입니다. 오늘은 TSMC의 미국 진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반도체 회사가 TSMC에 더 많은 주문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덜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TSMC가 미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의 캐파 규모가 아직 작고 삼성전자 역시 언제든지 미국 오스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빅2로 과점 시장이 된 10나노 이하 파운드리 업계의 업황 개선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팹 리스가 주로 사용하는 5나노 칩을 월 2만 장 웨이퍼 규모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일자리는 1,600개가 창출될 전망인데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화웨이 등을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며 퀄컴 등이 미국 기업이 이들에게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추가 조치가 있었는데 이건 별도의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20%인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인 TSMC는 미 상무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간 로비를 해왔으며 그러한 로비의 일환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제조업 의존도를 줄여왔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TSMC가 협력한 것은 이것을 이제 트럼프는 대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초기에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등 러스트벨트와 연관된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중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자 트럼프는 의약품, 반도체, 군사 장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급망까지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이 미국 또는 동맹국으로 이전할 경우 그 비용만큼 비용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SMC의 미국 공장은 애플 등 소비재보다 미국 안보에 직결되는 F-35 스텔키 등 방산 관련 반도체 생산에 먼저 사용될 것으로 이야기꾼은 전망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TSMC 입장에서 중립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야기꾼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이 2021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경우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 폭스콘이 2017년 미국 위스콘신주에 100억 달러를 들여 LCD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현재 투자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5G, 클라우드, 언택트 등의 시장 수요가 파운드리 시장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는 시장 수요에 따라 증설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가 발표한 2020년 1분기 파운드리 시장 분석에 따르면 TSMC 점유율은 54.1%, 삼성전자는 15.9%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4분기는 TSMC 53%, 삼성전자 18%를 기록하였습니다. TSMC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에 TSMC가 48% 점유율을 6% 정도 상승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 4위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빅2로 급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5나노 칩 양산은 TSMC가 앞섭니다. TSMC는 올해 2분기 내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12의 SoC인 A14 바이오닉 칩과 하이실리콘의 기린 1020의 TSMC 5나노 공정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6개월 정도 뒤진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에게 더 많은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물량은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연간 20만 장 정도의 규모로서 이는 대만 내 공장 캐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양산이 시작될 2024년에 5나노는 최첨단 공정도 아닙니다. 내년부터 3나노가 등장할 것이고 2024년은 2나노 및 그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대규모 파운드리 생산 라인 2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 부지까지 이미 확보하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을 5기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곧 시스템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관련하여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4월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에 의하면 12년간 총 투자액은 133조 원이고 이 중 장비는 60조 원입니다. 5나노 공정에서 뒤진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 삼성은 4나노와 3나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원래 3나노 집중 투자는 2021년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모두 3나노를 2022년에 양산할 계획이며 여기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수주한 퀄컴은 5G 모뎀인 X60의 양산을 위해 5나노에서 성능이 개선된 4나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역시 2022년 양산을 위해 투자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암페어 GPU 양산을 위해 7나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 칩은 기존 퀄컴 대비 5배 정도 칩 사이즈가 큽니다. 칩 사이즈가 크면 수율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본격 양산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캐파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AMD 역시 삼성전자와 GPU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진행하는 등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를 앞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AMD는 7나노 TSMC 14나노 중저가 제품은 글로벌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5나노는 계속 TSMC를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이 없기 때문에 21년부터는 TSMC 5나노와 삼성전자 7나노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EUV를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LPDDR5 등 첨단 D램 공정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3대 파운드리 고객인 퀄컴, 엔비디아, AMD 및 D램 EUV 적용 계획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곧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내로 월 4만 장 캐파 증설과 내년 월 5만 장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파운드리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30%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 빅2 과점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사실 파운드리 시장의 과실을 둘이서만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TSMC의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은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지만 매출은 두 자릿수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